오늘의 증시입니다. 이번 주는 11월 FOMC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어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코스닥은 750선을 회복했고 코스피는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개별 테마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돋보인 한 주의 출발이었습니다. 중동 전쟁 2단계 돌입에 석유와 도시가스주들이 다시 들썩였고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웨어러블 로봇 양산 임박 소식에 로봇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10월과 11월이 교차하는 한 주의 시작, 오늘 코스피 종가는 전일 대비 0.34% 오른 2310.55포인트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전장 대비 1.15% 상승하며 757.1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또 10월과 11월이 교차하는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서 매매법 교육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만들어줄 종목이죠. 시크릿 종목까지 또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홍당무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이 알찬 투자 정보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10월 마무리 더불어서 11월 대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또 촘촘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이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75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이 시장 이야기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매주 월요일 밤을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성공으로 연결되는 주식 매매의 길잡이이신 바로 주호 선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치열하고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책 그리고 비법을 교육을 해주시는데요. 주식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모두 꼼꼼하게 다뤄주시면서 이 성공적인 매매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개별 테마주들이 상승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는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방망이 배트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우리 전문가님 또 이 시장 흐름에 딱 맞게끔 단기 급등주 매매를 통해서 탄탄한 수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기 급등주 매매하면요, 우리 정말 주호쌤의 주특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 화면을 통해 함께 확인해보고 가시죠. 그 전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부분은 타이틀일 것 같습니다. 타이틀 보시면 주호 선생 전문가님의 10월 4주차 수익률 이렇게 적혀 있죠. 전문가님은 시장이 온탕이든 냉탕이든 상관없이 정말 매주 방송에 출연하실 때마다 수익을 이렇게 한 주씩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또 확실하게 수익을 내주시는 분은 우리 전문가님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또 어떠한 종목들 짚어주셨나 하면 또 우리 바이오 한 종목으로도 당일 수익 실현 13%에 가까운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대마 관련주로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종목이고요. 또 그 외에도 상보,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각각 11.1%, 또 7.1%의 수익을 단 2거래일 보유하시면서 여러분께 챙겨드렸습니다. 또 하단의 종목 보시면 S&T 다이내믹스 7.1%의 수익을 당일 수익 실현으로 또 더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보시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도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전문가님은 재료도 좋고 또 무엇보다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선점해서 수익을 챙겨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 종목들 그냥 소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종목명의 진입가, 청산가, 목표, 비중 또 확실하게 꼼꼼하게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전문가님과 함께만 하신다면 이러한 종목들 매주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 안에 11시 50분 지나기 전에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네, 시장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이 보냈습니다. 네. 예. 시장 이야기 전에 우리 홍당무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식 잡는 호랑이 주호 선생입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강화됐는데요. 오늘 월요일 첫 발자국은 그런대로 양호한 흐름 속에서 그래도
종가상 하락 구조는 만들지 않고 종가상 그 고점을 좀 넓혀가는 구조를 좀 만들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하방이 좀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은 일단 뭐 내일 시가 고가 잡히고 다시 하방 압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또 설정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외바닥입니다. 외바닥. 진바닥이 아니라 외바닥이기 때문에 그 한쪽 바닥을 또 한 번 완성하는 구간이 이번 주에 한번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내일이면 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나타나 있고요. 일단 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FOMC 금리 결정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삼성전자와 맞먹는 애플사의 실적 발표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 내일부터 당장 하루하루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는 수급 자체가 현재 여러분들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보십니까? 거래량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오늘은 최악의 4조 원대밖에 그 설정이 안 됐어요. 이제 4조 원 그동안에 그래도 7조, 8조, 6조 이렇게 가다가 오늘은 4조 원대까지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최고 뭐 10조 이상은 나와야 뭔가 시장 파동 자체가 상방 우상향으로 좀 접어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이번 주 아주 중요한 구간이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바닥권에 와 가고 있지 않겠냐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요즘 용어로는 줍줍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조만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가바닥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진바닥 확인 구간이고 다음 주까지 올라가는 파동 속에서 다음 주에 또 한 번 눌렀을 때 그때 이 오늘 바닥을 가바닥이냐 진바닥이냐 확인 결과가 다음 주에 결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이 시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황 브리핑 간단하게 해가고 여러분들이 또 그 하락 추세상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캔들 기법에 대해서 제가 들고 나왔으니까요. 이거 용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듣는다 하면은 한 가지는 가져갈 수 있겠냐 이런 관점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31일 내일이죠.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뭐 동결 가능성이 좀 크겠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11월 1일 1일자입니다. 우리 월봉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죠. 그럼 ADP 민간 고용지표가 일단 여기 3일날 발표되는 정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믿을 게 못 되고요. 일단 3일날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더 효과가 더 크니까 3일날 금리 쪽에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1월 2일날 FOMC 금리 결정인데 12월 2일 새벽 3시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다음 날, 이 날짜가 12월 2일 날이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상방 압력이 강화되든지 하방 압력이 강화되든지 둘 중에 방향성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애플사, 저녁에는 애플사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변동성이.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시장이 자꾸 계속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하루에 3, 40포인트 올렸다가도 그대로 원위치 시켜버릴 수 있는 구간이 만들 수 있고 또 3, 40포인트 때렸다가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그런 구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 갖다 놨다가 종가상으로는 종가 관리하면서 올려놓고 끝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지수 2268에서 시작 2600입니다. 2668에서 하락파가 유지된 것이 지금 오늘까지 2290선까지 주저앉았다가 오늘 어쩌려고 양봉입니다. 연일 음봉으로 괴롭혔던 시장을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잡혀야 돼요. 오늘 양봉 마감한 저가가 2292포인트는 외바닥입니다. 외바닥. 한쪽 바닥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바닥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이제 11월 1일자가 중요해요. 1일자 FOMC 금리 결정이 2일자로 넘어가면서 잘 받쳐주면은 다음 주 주초까지는 상방이 그려질 가능성이 커요. 위로 100포인트 이상을 올라갔다가 그때 다음 주에 눌림 파동이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눌림 파동이 나왔을 때 그때 이번 2290선대의 지지력이나 또는 그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고 하면은 그때 N자 파동으로 유지되는 강세, 그 에너지가 이제 어느 정도 축적되는지
그 모멘텀에 따라서 11월 달 시장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여러 가지 관점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또 설정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도 오전장까지는 지수는 상승해도 삼성전자는 때렸어요. 대신 그동안에 박살을 냈던 2차 전지주가 오히려 오늘은 조금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죠. 그렇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강하게 유지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테슬라가 아직 저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봐요. 테슬라 주가가 한 180달러까지는 한번 찍고 올라와야 진바닥이 확인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207달러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5달러 정도는 테슬라가 하단 압력이 더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했다가 다시 눌렀을 때 이 앞전 60만 원대가 지지되는지 그보다 높게 형성되는지 똑같은 비율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구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냐면요.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73,600원이 이번 그 7월 달에 최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이제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면서 이번에 그 오늘 67,000원대까지 주저앉았어요. 근데 다행히 67,100원대는 현재 종가상으로는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이제 얘는 중요한 게 68,450원이 저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8,450원이 저항된다 하면은 얘는 지금 찍어야 할 자리가 64,850원짜리를 찍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자리를 지금 확인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68,45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저기가 저항된다고 하면은 2단 하락 공격으로 다시 64,850원까지 내려왔다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 자리를 돌파시켜 놓으면 괜찮아요. 68,450원짜리를 대신 저 자리에 돌파 못 시키면은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하락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다음 주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그 외국인 투자가들 보면요. 연일 매도예요. 지금 일주일 이상 그 2주째 이제 접어들거든요. 큰 물량은 아닙니다. 대신 큰 물량이 안 나온 게 다행인데 그래도 삼성전자 매수세가 현재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상승할 수 있는 견인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반대로 주식은 때려요. 그러면 주식 때려서 선물을 싸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차익 거래로 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언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지 그게 이제 눈에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차익 실현을 노리고 주식시장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걔들은 저점에서 선물 매수한 것을 차익 거래로 때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설정돼야 된다는데 아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계속해서 때리는 구조는 아직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현재 이 12,267자리 이게 지금 예전에 1,088포인트까지 하락세가 강화됐었죠. 그리고 14,446까지 상승세가 나와졌는데 이 상승폭의 중심자리가 12,267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 안 찍어졌어요. 저기를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스닥이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내일 시가 고가 잡히고 때리는 구조 나타날 가능성 큽니다. 반대로 오늘 나스닥이 뭐 1% 상승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내일 시가 고가 잡히고 또 흔들어 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롤러코스터장이거든요. 그리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12,267포인트 이 자리 기억해 놓으셨다가 아마 이 자리 내려오면 테슬라도 180달러 언저리에서 지지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스닥이 반등 나왔을 때도 13,000포인트를 돌파시켜야 되는데 이 자리가 저항되면은 N자 계단식으로 12,200포인트까지 주저앉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11월 1일, 2일이죠. 2일 목요일 FOMC 금리 결정 나온 뒤에 이걸 흔드는 파동으로 가버리면은 절대 안 된다. 바로 13,000포인트를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리고 나스닥 주봉입니다. 방금 전에는 일봉이에요. 일봉 차트, 이건 주봉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그 14,400포인트까지 올렸다가 이게 지금 하락 1파예요. 그리고 하락 상승 1파로 올라갔다 하락 2파로 내려오고요. 지금 하락 3파 진행 중입니다. 3파. 그럼 이거는 저기 주봉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게 이제 캔들이 다음 캔들로 생성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리듬을 한번 보세요. 리듬을 보시면
첫 번째 하락 1파의 음봉 3개, 하락 2파의 음봉 3개, 지금 마지막 음봉 이번 주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음봉 하나가 갱신돼야 이번 파동에 나스닥도 1차적으로 바닥 확인되고 우리나라도 오늘 가바닥이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이번 주가 지나가 봐야 나스닥의 음봉이 어디서 완성되는지 12,200포인트에서 마무리되고 다시 당기는 구조로 갈 거냐. 그러면 이 구조가 딱 주봉상 61선 하단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 딱 12,200선입니다. 이 파란색, 이 녹색선. 그래서 이 구조가 이번 주 주중 또 주 후반하고 다음 주에 한번 눌림 파동이 나왔을 때 오늘 저가가 지지력이 확인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 파동의 하락은 마무리됐다고 판단 기준을 거기에 둘 생각이고요. 일단 잠시 후에 60초 후에 여러분들 이번 하락 추세선상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는 종목들 중에 어떤 매매 기법을 써야 앞으로 상승 추세가 더 강화될 거냐, 종목별 선별할 수 있는 캔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장 점검에 관한 우리 주호쌤의 도움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전문가님을 처음 뵀을 때가 꽃이 피기 시작할 쯤이었는데 지금 바깥 상황 보면 단풍이 지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있죠. 이 말인 즉슨 2023년이 단 2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2023년의 2달 또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지 고민이시다라고 하신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호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에다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종목으로 수확을 거둘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한 번 더 짚어보면요. 우리가 이번 주 시장에선 어떤 종목들로 수확을 거뒀는지가 한 번에 단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단 4종목으로도 한 주 동안 38.2%의 수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강세를 보였던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 12.9%의 수익을 당일로 이미 실현을 해주셨고요. 또 상보와 한국알콜 같은 종목으로도 이거래일 보유하면서 각각 11%, 또 7%의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강세가 나왔던,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었던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요. 실적이 좋았던 이 종목 7.1%의 수익을 노란톡방 안에 계셨던 분들은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욱이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입장 기회이니만큼 꼭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당장 내일부터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또 매매법 교육 진행을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예, 예. 앞서 첫 인사를 하실 때 예. 오늘은 또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러한 캔들 패턴 소개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또 예. 귀뜸을 해주셨는데 예. 그럼 또 새로운 매매법이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가요? 이제 하락 추세선상이잖아요. 지금 네, 전체적인 약세장이죠. 종목군들이 다 싸그리 붕괴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중에 붕괴가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오, 이렇게 그런 종합지수가 캔들이- 200포인트, 300포인트가 박살이라도 그중에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상방 구조를 만드는 캔들법이 있습니다. 오, 어떤 궁금하시죠? 캔들이죠? 네, 그죠? 그럼 우리가 양봉보다는 음봉이 좋습니까? 음봉보다 양봉이 좋습니까? 저는 빨간색이 좋습니다. 그죠? 주식시장, 우리 한국 그쵸? 주식시장은 무조건 빨간색이죠. 네. 근데 미국은 반대예요. 그쵸? 미국 반대죠. 근데 우리는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활활 타오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선정이 어떤 종목군으로 선정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하방 압력이 강화돼도 앞으로 시장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또 이렇게 급락하지 말한 부분 없어요. 추후에 뭐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계속해서 하락 구조가 만들어지고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듯이 살아있는 생명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9시 땡 하면은 오후 3시 30분까지 초 단위로 봐도 계속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양봉이 3개 그려졌다, 발생했다 하면은 양봉 3개면은 우리가 일명 적상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봉이 3개 그려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흑상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상병이라는 그 자체는요. 하락 추세선상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 전환 캔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부를 이제 중요합니다. 무조건 캔들 3개 발생했다고 덜커덕 잡았는데 거기서 N자 파동으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산병 하면은 제가 여기다 하락 추세에서 적산병이 출현했을 때가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하락장에서도 강하고 상승장으로 접어든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패턴인데요.
일단 하락 추세상이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종목군들 중에 이제 적산병, 양봉이 3개 그려지는 걸 적산병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구조가 제가 여기다 회색으로 라인 하나씩 수직선으로 하나 그려놨어요. 이건 첫 양봉보다는 두 번째 양봉의 종가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양봉은 두 번째 양봉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 이게 낮거나 이 양봉이 두 번째 양봉이 얘 양봉보다 낮게 형성된 양봉이라 해서 다 같은 적산병이 아닙니다. 무조건 종가는 전일 종가 캔들보다는 높게 형성돼야 이게 적산병에 포함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적산병의 근처도 끼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구조를 이제 양봉이 3개 연속해서 출현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패턴 볼게요. 하락 추세에서 적산병이 출현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매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적산병 출현했는데 그냥 양봉 3개니까 털커덩 매수 잡았는데 눌린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이것도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야? 겁먹고 손절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적산병 3개가 발생하면요, 기본적으로 양봉이 바로 치고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는 눌린 구조를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보통 음봉이 1개든지 2개든지 음봉이 발생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음봉이 발생했을 때 여기까지는 좋은데 매수 라인을 어디서 치냐? 그 다음 날 양봉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매수 포인트라고 판단 기준을 여기다 두면 될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렇게 주식시장이 진짜 막 급락세가 나오면은 전 종목이 다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여기 이 첫 번째 라인 저가, 첫 번째 양봉의 저가를 붕괴시키면은 얘는 적산병 기준에서 탈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은 이해되셨죠? 손절매는 첫 번째 양봉의 저가를 기준 라인으로 설정하고 적산병이 발생 이후에 양봉이 생성되거든, 음봉이 생성되거든,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양봉이 생성됐을 때 매수 라인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이 패턴을 가지고 매수세로 다음 파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어떤 패턴들이 대체적으로 보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을 보시면 오히려 여기 구조에서 양봉이 종가보다 첫 번째 종가보다 두 번째 종가가 높고 두 번째 종가보다는 세 번째 종가가 높은데 세 번째까지는 적산병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눌림, 음봉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 날 양봉이 갱신되면은 그때 같이 치고 들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치고 들어가서 뭐 30% 50%짜리 노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20%나 30%의 승이 나면 또 청산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전략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양봉이 3개 생성되는데 필히 전일 종가보다는 더 위에 갱신되는 종가,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은 오히려 하락장에서도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 만들어지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휘니드입니다. 휘니드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적상병이 이 3개짜리가 나왔어요. 종가상으로는 다 전일 종가보다는 위에 생성되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 음봉이 발생했죠. 여기서 음봉이 하나 딱 발생했죠. 그러면 제가 음봉 발생 다음 날 양봉이 발생하면 매수로 포인트를 잡으라겠죠. 그럼 매수로 포인트를 잡는데 그 다음 날 쭉 올라가고 쭉 여기까지는 안 드셔도 되겠죠. 뭐 여기만 올라가서도 15% 20%짜리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은 좀 더 안전한 모멘텀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럼 다음 패턴 한번 볼게요. 배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지금 전일 종가 위, 전일 종가 앞전 캔들보다는 위에 생성되고 얘도 생성됐죠. 그럼 양봉 때는 매수를 안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개 양봉 그려지고 적상변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 때는 매수 안 친다겠어요. 그 다음날도 안 나오면은 그냥 흘러보냈다가 음봉이 나타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 전략을 이제 짤 준비를 해야겠죠. 음봉이 나타났을 때 다음날 양봉이 쭉 하고 나타나면은
올라가는 파동이 이어지니까 오히려 상승 구조가 또 만들어지는데 이런 종목은 종합지수가 지금 2,600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 2,300까지 내려왔어도 오히려 우상향, 한 달 동안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은 조금이라도 리스크는 오히려 개별 종목들 보시면은 아주 거리 없이 그냥 다 싸그리 붕괴됐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지는 관점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좀가 뭔가 만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저기 은컨지 네. 이 적산병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상승 추세가 나오는 그 예. 뭐라 그러니까 해야 되죠? 하락 추세 선상에서 네, 그걸 이제 끊어내고 상승 추세 돌리기 전환이 위해서는 되는. 뭐 이평선을 올라타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대신 적산병이 만들어진 종목군들은 오히려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네. 크게 안 얻어터지고 오히려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거나 아니면은 살짝이라도 조정판을 주는데 크게 눌린 구조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리스크는 더 줄일 수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그리고 상승 추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적산병을.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적산병의 이제 처음 패턴 하나를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한 주라도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려고요.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지금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여기서 일단 상승파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눌린 구조가 지금 현재 완전히 뭐 제자리 패턴으로 만들어졌죠. 제자리 패턴 만들어놨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적산병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양봉 나오고 음봉이 하나 딱 나왔죠. 그러면 오늘 양봉이 나왔으면은 내일 눌림 주면은 내일 한번 단 여기 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서 정말 적산병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이 상승 추세로 이어져서 61선을 가든 120선을 가든 앞전 고가를 가든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패턴으로 유지되는지 여러분들도 조우 선생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 종목 내일 종목명하고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구조 이 가격대까지 딱 설정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종목으로 한번 매매 대상을 한번 삼은다 하면은 해봐야 됩니다. 한 주라도 해봐야 여러분들이 패턴을 익히는 거지 안 해보면요. 백날 이거 보고만 있고 듣기만 해봤자 그 다음에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한 주를 이 종목은 무조건 적산병이다. 그래 적산병이니까 한번 보자. 한 주 딱 매수해 놓으면은 계좌에서 반짝반짝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차트 열어놓고 다음 패턴으로 어떤 구조가 이어지는지 계속 노려다보면요.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적산병을 설정해 가지고 이런 종목의 패턴은 당연히 우상향 패턴이 좀 더 강하니까 오히려 하락장에서도 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15%든 20%든 수익률을 한번 드셔보신다 하면은 이 종목 패턴 같은 종목 적산병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락장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망가지는 시장은 아니고요. 올렸다가도 또 언제든지 100포인트, 200포인트 또 쏟아낼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대체 방안이잖아요. 적산병 매매 패턴을 찾아서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자. 100주가 됐든 50주가 됐든 짜서 이 종목의 패턴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가지 모멘텀을 제가 적산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기준봉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력주 종목들, 기준봉이 있는 종목들은 그런대로 그렇게 크게 얻어맞지는 않으면서 유지는 하고 있어요. 보통 개별주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아주 그냥 박살내놨잖아요. 근데 세력가치 종목군들은 그런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발산했다가 또 흔들면서 양봉식 그리면서 지그재그로는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봉이 완성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 포괄적으로 이 안에서 기준봉 완성위에 눌림 구조 나타나겠죠. 캔들이 뭐 밑으로 가든 음봉이 생성되든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안에서 생성되는 기준봉 눌림 패턴이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바로 돌파를 시켜서 상승 구조를 만들 확률이 10% 정도 됩니다. 대신 하단을 붕괴시키는 종목도 10% 정도의 종목은 나타나요. 그러면 100개 종목을 매매했을 때 10%, 또 10%, 양 사이드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80%는
여기서 눌린 구조를 주고 지그재그로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듯 여기 종가까지 상단 공격을 하든지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패턴 속에서 이 네 가지 패턴을 한번 잘 응용해 보세요. 응용해 보시면 이 패턴 같은 경우는 기준봉이 완성되고 중심가는 제가 딱 설정해 놓으라겠어요. 설정해 놓으시되 음봉이 발생했을 때는 매매 대상에서 관망 자세로 설정하시고요. 이 기준봉의 중심가를 지지했는 걸 확인했으면 어느 날짜에 양봉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하세요. 요즘 그 패턴 보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패턴들을 한번 돌려봤는데 기준봉이 딱 완성되니까 어떤 모양을 보이냐면요. 지금 현재는 시장 때문에 다 완전히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대신 이 기준봉의 저가를 살짝 붕괴시켰다가 지금 양봉 구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현재.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만 그렇게 이제 이 바닥, 오늘 바닥이 바닥으로만 확인된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양봉 뽑으면서 여기까지 그냥 쳐버립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기본 30%예요. 저가부터 고가까지니까 20% 이상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준봉 완성해 놓고 그래도 거기를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고 저가 부분에서 캔들이 음봉 양봉을 갱신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받쳐주니까 양봉을 조금 더 넓혀놔요. 넓혀놓는다는 것은 여기에 시가에다가 저가 시가에다가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빙빙 돌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올려놨으면은 여기서 N자로 다시 여기에 중심가 도입화 시도를 한번 하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게 노출된 패턴이거든요. 그럼 이런 패턴으로 매매 전략을 짜서 뭔가를 또 만들어 봐야겠죠. 그러지 않는다 하면은 아웃당해요. 지금 현재 시장은요. 그냥 묻지마 투자처럼 싸니까 산다?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예전하고 틀립니다. 원래가 시장이라는 것은 과거 패턴이 지금 현재 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락파가 완성될 때는 무식하게 막 때려버리거든요. 하락 구조를 만들어버려요. 개인들 다 몸소리쳐서 다 청산시켜버리게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도 뭐 이 나이 먹고 내가 공부를 언제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자산이 투자가 됐으면은 남들보다 공부는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는 이 시장 이겨낼 수 없어요. 하락했으면 왜 하락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고요. 손절을 쳤으면 왜 손절을 쳤는지 이유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손절 치고 어디 이평선을 붕괴시켰는데 왜 붕괴시키는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될까?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손절 치면 그건 묻지마 투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투기와 투자의 구간에서 투기로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에 이야기해서 대량 물량을 실어서 뭔가를 또 이겨내 보려고 급등주에다 딱 붙었는데 거기서 또 때려버리면은 거기에 자산이 또 반토막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되풀이되는 이 시장 환경 속에서 이겨내보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을 자꾸 익혀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늦었어? 늦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시장 지구가 멸망해도요. 주식시장은 돌아갑니다. 멸망하면 돌아가진 않겠죠. 전산이 마비되는데. 대신 이런 종목은 이런 패턴을요. 익히면 익힐수록 내 거가 돼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데요. 한 주씩이라도 주호 선생님 노란토프방에 오셔가지고 한 주씩이라도 이런 패턴을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 중심가 양봉 세웠을 때 중심가 위로 올려놨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안 깬다. 그러면 다시 여기 고가까지 한번 치겠다. 100%는 아닙니다. 대신 100%는 아니에요. 대신 7, 80% 이상의 확률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100%라면은 재산 다 몰빵하겠죠. 누구나 다 몰빵하겠죠. 대신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 패턴상 더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 지금 현재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났다겠습니다. 여기서 음봉 맞고 시장이 안 좋은 관계로 계속 음봉 맞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 위로 시가를 복귀한다는 것은요. 다시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놈들이에요. 얘 올리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 시가 못 올립니다. 근데 올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중심가 또는 여기 상단에 여기 종가나 고가까지 한번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을 쫙 했다가 꼬리로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쭉 올렸다가 꼬리로 흔드니까 다음 캔들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물량 털고 나와야 되니까 지들도. 그러니까 이런 작업 속에서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보시면은 어디서 좋은 선생 노란토막에서 그러면 눌림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대 양봉이라 해서 다 양봉이 아니에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대량 거래니까 거리량도 수반 되겠죠. 그리고 거리량은 조건 없이 1000%, 500%에서 1000% 이상. 거래대금도 500억에서 1000억 이상. 지금 현재 거래대금 자체가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코스닥은 4조 원대로 뭐 주저앉았다겠죠. 기본 7, 8조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수급이 빨라집니다. 근데 4조 원대로 최악의 거래대금이 갱생됐어요. 그리고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 그리고 이거 시가 대비 종가는 12% 이상짜리가 좀 더 장대 양봉의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핫 이슈가 여기서 기준봉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여기 시가를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 놓은 기준봉이 이슈로 뭐로 이 기준봉 장대 양봉을 뽑아놨는지 종목을 검색어에다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쫙 나오니까 이걸 한번 읊어보고 이 내용은 이 뉴스 데이터는 충분히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살아있는 뉴스 데이터다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가서 이 앞전 고가도 돌파시키는 2차 상승으로 연결될 수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패턴을 한번 볼게요. 이제 상보는 제가 그 톡방에서도 무료로 제시를 해준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양봉 생겨놓고 제가 그 눌림 구조에서 밑꼬리 기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공부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거래량도 이 상한가보다는 이 음봉 거래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밑꼬리 나왔다. 이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준 거예요. 이날 이 십자 도지. 그리고 다음날 갭상으로 2130원, 4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지수가 안 좋으니까 다시 밀렸는데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여기 종가 19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자꾸 눈여겨보시면요. 패턴은 거기서 크게 오차는 없어요. 크게 오차는 없습니다. 단지 응용입니다. 응용인데 이게 21선을 붕괴시켰는지 아니면 밑에서 61선을 받쳐주고 있는지 120선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별하고 거래량 가장 즉흥적이죠.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겠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하락이 강하게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거래량은 속일 수 없어요. 이 대량 음봉인데 이 거래량만큼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계속 떨어지는 하락파에서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는 수급만 조금만 받쳐주거나 뉴스 데이터만 살짝만 받쳐준다 하면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양봉 하나 그리고 여기 1900원까지는 한번 쭉 한번 올릴 수 있는 그 파동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바이오는 대마 관련주죠. 대마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패턴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다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기준봉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여놨죠. 죽여놨는데 여기 이 기준봉의 시가 깼습니까? 안 깹니다. 시가 저가 안 깨요. 그러면 얘는 소기명이에요. 개인들 물량 처리 작업을 한 달 동안 진행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양봉을 그렸어요. 양봉을 그렸는데 쭉쭉쭉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봉을 하나 딱 그려줘. 그럼 양봉을 그렸는데 이 양봉이 이 기준봉의 시가 위에다가 올려놨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패턴들이 시장에 널려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양봉을 그려놓죠. 양봉을 그리고 윗꼬리로 자꾸 물량 소화를 걸치죠. 소화를 걸치면서 추가적인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기준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시장이 무섭거나 어렵거나 이런 생각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자꾸 눈여겨보면서 이 기준봉의 시가 이거 깼어도 좋아요. 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까지 잠깐 흘러내립니다. 양봉을 끓여보면서 이 시가를 언제 올려놓는지 확인을 하세요. 올려놨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구조. 다시 한번 여기 기준봉의 종가까지 올리겠구나. 종가까지 한번 올리겠구나. 기준이 여기까지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 패턴 한번 볼게요. 다음 패턴은 한국 아이코 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밑꼬리예요. 우리 상보하고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상보하고 얘 거리랑 얘 장대 양봉 윗꼬리 달렸죠. 그리고 밑꼬리 달렸죠. 이렇게 윗꼬리를 한번 흔들어 놓죠. 근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딱 체크해 보세요. 이 종목이 얘 시가는 붕괴시키지 않고 타락할 때는 어때요? 거리량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 때문에 의도적으로 개인들이 손절매성 물량밖에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아직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왜 21선을 타고 있거나 밑에서 시가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 종가까지라도 이 기준봉의 종가 12,000원까지라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그재그라도 계속 터치하겠다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라도 어느 날 갑자기 돌파도 한번 시키겠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 데이터를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21선이 기울기가 하락 각도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기 이평선이나 장기 이평선도 완전히 아직은 역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자꾸 흔들면서 뭐 하냐? 이 이격을 좁혀놓고 정비열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 구간에서 이제 수평 각도로 이제 돌리겠죠. 돌리려면 이평선이 수렴 과정으로 거쳐야겠죠. 그러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된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도 다시 한번 우상향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매매 전략을 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T 다이내믹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 아주 이 칼날 보세요. 칼날 꼬리로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꼬리로 흔들어 놨다는 것은 물량을 위에 저쪽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의 물량을 다들 흔들어 놨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물려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물량바지로 딱 떨어놨다가 물량 다 흡수되니까 이제는 점진적으로 상방 구조를 한 번은 만들 수 있는 종목. 왜? 없던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요 며칠 사이에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꼬리로 흔들어 놨는데 저점에서요. 여러분들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건데 저점에서 꼬리로 이런 꼬리로 흔들어놓은 종목 있잖아요. 얘는 얘 캔들보다 높게 형성되면 전진적으로 상방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이 저점을 대신 깨서는 절대 안 돼요. 안 깨고 점진적으로 이 저 캔들의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면은 우상향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 그 패턴들은요. 이 기준이 되면서 여기서 다 파생된 거예요. 다 파생되는 겁니다. 네 가지 패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세력가치 종목 패턴. 그 네 가지 패턴이 이 하나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익혀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한 주씩 가지고라도 매매 대상을 설정해가지고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면은 뭔가 또렷하게 뭔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시크릿 종목. 공략주. 예, 가겠습니다. 바로 오픈해 주시죠. 이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적산병 3개짜리 그거 제가 아까 제시해 드린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종목을 더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한가 나온 뒤에 올렸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음봉이 터지고 이 대음봉이 터졌는데도 붕괴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딱 양봉으로 딱 올려놨습니다. 어디? 여기 기준봉 시가 위에다 올려놨어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올려놨으니까 이제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겠대요. 다시 한번 여기 상한가의 종가는 한번 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커졌다는 겁니다. 그럼 내일 눌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시장 진짜 겁나서 못하겠다. 그럼 한 주만 하세요. 뭐 1000주, 100주 저도 바라지도 않아요. 한 주, 10주든 한 주든 2주든 다 좋습니다. 한 주 갖고 이런 패턴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일수록 겁먹지 마시고. 그럼 한 주 갖고 이런 패턴을 수익을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한번 맛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저런 종목 위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 계좌가 마이너스니까 에이 덮어버려. 에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만들어 가보자는 거죠. 만들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누가 밥 떠먹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걸 만들다 보면은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은 단타, 초단타 매매 대가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시장에 숨은 대가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준봉 없이는 절대 매매 대상이 안 잡습니다. 기준봉이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강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종목으로 대상을 잡지 이런 종목, 이런 패턴이 없이는 저희 매매 대상에서 설정 자체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으로 매매 대상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초고수, 어떤 전문가 이상의 그 초고수가 돼가지고 또 나타나서 이 방송 여기에 서가지고 저와 똑같이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패턴은 딱 눈에 딱 확인을 해도. 근데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한 번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음봉 맞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21선, 61선, 121선 다 뭉쳐 있는데 오늘 21선을 딱 어제 오늘 21선을 지지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지받고 오늘 양봉 하나 딱 그려놨어요. 그러면 지지받았다는 것은 다시 여기 앞전 고가나 다시 여기 한번 치겠다는 거예요. 얘들이 빠져나갔으면요 그냥 깹니다. 왜 안 깨겠어요? 엿먹으라 하고 나도 저 같아도 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걔네들 투매 물량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얘들 이 세력들은요 얘 평균 단가는 여기 딱 중심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중심이면 이 중심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세력들도 이 대량 거래를 유발시켰던 세력들도 손실이거든요. 걔네들이 뭐 5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손실 10%만 빠져 100억이면 10억이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쟤들도 평균 단가 이하로는 안 빼겠다.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을 우상향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 잡은다 하면은 기본 15% 20%짜리는 완성시킬 수 있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두 종목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두 종목 방금 패턴 보여드렸어요. 이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 저하고 오전에 수급 동향 체크하고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뭐 종목명, 매수가, 뭐 손절가 뭐 이런 종류로 제가 설정을 한번 한 주든 10주든 그렇다고 뭐 1000주, 2000주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량으로 쉬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익혀가는 과정 속에서 내꺼화시키는 작업을 하자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니까요.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대상을 설정해서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험난한 주식시장 더 활기차게 매매 전략을 짜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톡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적산병 매매법 또 새롭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패턴이 녹아든 종목 당장 내일 함께 노란 톡방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더불어서 더 자세한 이 패턴에 대한 교육과 함께요. 우리 매매법 실전 매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주호 선생 7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신다면 또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시크릿 종목 두 종목도 종목명부터 해서 가격 전략, 매매 전략 함께 세워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으로도 수익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가님 수익률표 마지막으로 짚어보면요.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세 가지 종목 외에도 함께 공략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강세를 또 보였던 우리바이오, 대마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약 13%의 수익 우리는 이미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상보로도 11%의 수익 더해주셨고요. 한국알콜로도 7%의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강세를 나타냈던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미 당일로 수익 실현을 했죠. 7%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는데요. 우상향을 그리 패턴 설명, 실전 매매, 이러한 종목 선물들 그리고 더불어서 전략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 톡방 안에서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한 주인 만큼은요.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서 또 이 시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섹터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까지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